저희가 좀 진열을 다시 가다듬고 마지막에 짧지만 좀 이렇게 서로 연결하는 종합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좀 말씀 이어주시죠. 오늘 여기 와서 시화재단 관련 관계자분들 만나 뵙게 돼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기대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저희 경기문화재단 입장에서도 앞으로 협력해야 될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업 맥락들을 쭉 보여주셨는데, 이제 저희가 기존에 현지 보존 활동과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이제 관리 운영과 관련돼서 이제 주요 이슈들을 좀 다루고 있는데, 시화군역에서도 지금 저희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저희 컬렉션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여기가 지금 화성이긴 하지만 화성 안 사는 지역이 다 마찬가지 포함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하고 같이 좀 협력을 좀 하면서 연대해야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궁금한 거는 시와 나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투어 코스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시화호에 대한 우리 대중의 시각을, 물론 제가 지금 최근에 보면 이제 자전거 인플루언서들이 와서 막 찍고 막 자전거 길 새로 생겼다고 이제 홍보하시고 이런 거 봤어요. 근데 오히려 이제 시화 안으로만 너무 가두는 느낌이 있어서 앞으로 발전 방향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저희가 여러 가지의 행태 관광과 관련된 다양한 트랙들을 고민을 하는데, 저희가 내년에 주력할 사업 중에 하나가 탐방로 중심, 다시 말하면 걷거나 아니면 자전거 정도의 이용을 통해서 진행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시는 것처럼 안산 같은 경우는 백길도 만드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지금 우음도 여기 갯벌 관련해서도 여기 현재는 한정업도 안 된 상태이긴 하지만 갯벌 체험장도 좀 만들어서 같이 좀 지원할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저희가 지금 역점하고 있는 게, 이거는 이제 관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수자원공사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대송습지에 대한 개방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송습지 개방은 한정적 개방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송습지 철새가 아름다움이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좀 열어서 저희들이 이제 탐방로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게끔 협조를 구하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거든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화호에 있는 권역은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에 있는 기존의 자원과도 연결을 돼야 되거든요. 시화호 근처만 있는 게 아니어서. 그래서 저희가 55개의 사이트를 만든 거고요.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에코뮤지엄도 아마 그런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선형적으로 시화호를 중심으로 진행하지만, 그게 이제 조금 더 넘어서 공간적 의미로 좀 확대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이재화 이사장님은 조금 있다가 닿는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소개들 하셨습니다만, 여기는 화성시 환경재단도 나오시고 경기도청 관광과에서도 나오셨는데, 혹시 두 분 지금 앞에 이제 원론, 총론과 강론을 이렇게 들으시고, 또 경기도는 거점 조성 사업을 활발하게 하셨는데, 좀 보태시거나 질문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지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청 주무관님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생태관광 거점 조성 사업이라고 이름이 좀 굉장히 거창한데, 지금 19년부터 우여곡절로 진행을 했는데, 사실 제가 관광 분야에 좀 전문가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좀 아쉬운 점도 많이 남았고요. 그렇지만 또 오늘 이렇게 포럼을 진행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뿌듯한 면도 있고, 이제 내년도에는 이제 3개소를 신규로 또 지정을 할 예정이고요. 또 올해 진행한 6개 중에서 또 우수한 지역을 추가로 또 지원을 또 소규모로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홍보 쪽으로 좀 강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관광 홍보는 많이 저희 경기관광공사 통해서 많이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이제
아직까지 도 차원에서 좀 생태 관광에 대해서 생소하고 그런 분위기가 조금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더 향후에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홍보가 어떤 부분이 있을지 그런 거를 앞으로 제가 좀 고민을 하려고 하고 오늘 들은 내용들을 통해서 또 앞으로도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도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재로서는 환경부가 생태 마을과 생태 관광 지역 두 군데만 생태 관광을 인정을 하고 있어서 지금 경기도의 그 생태 관광 거점 이 조성이 법적인 범위에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가 향후 조례를 제정을 하고 중앙정부가 도 조례로 지정한 곳들도 생태 관광 자격을 인정해 줄 것인지 이런 법적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박혜영 상임이사님께서 종합 이렇게 결과 제안하실 때 한번 좀 그 도청에 한 말씀해 주시면 지금 하시는 것들이 좀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진철 재단 대표이사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화성시 환경재단이 지금 아직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약 한 달 전에 창립 발기인 대회를 했고 지금 경기도에 허가증 신청을 해둔 상태인데 곧 내일 모레 정도 나올 것 같다는 네, 화성시가 출연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화성시에서 출자 출연 출연한 그 재단법인이고요. 오늘 사실 이 자리는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에 좀 쉽지 않은 자리 같은데 제가 꼭 와서 좀 배워야 될 자리 같아서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추가해서 드릴 말씀은 따로 없을 것 같고 다만 화성시 환경재단의 출범을 두고 주변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대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그래서 굉장히 많은 좀 고민들이 있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출범하자마자 막 아직 자리도 못 잡았는데 욕심껏 뛸 수는 또 없을 거고 다만 여러 가지를 좀 보면서 저희가 화성시의 생태문화 자원들이 굉장히 잠재력 있는 자원들이 좀 많이 있겠구나 이런 예비적인 좀 조사들을 좀 해보면서 여기에 좀 역사문화적인 가치며 그리고 또 이미 기왕의 지역에서 그 생태관광에 대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 지역의 시민사회와 함께 협력한다면 조금 더 의미 있게 좀 재단이 역할을 좀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은 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사실 이제 재단이 어떻게 좀 자리를 잡아야 할지 어떻게 지역사회에 의미 있게 기여를 해야 할지 자칫하면 좀 또 오버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좀 고민을 해 가고 있습니다. 많이 앞으로도 배우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 자리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혜영 상임이사님하고 또 이지화 이사장님께서 발이 넓으셔서 그런지 이 지역에 앞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할 기관과 단체들이 다 모이셨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이 훌륭한 파트너십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지금 우리 우음도 주민분들도 두 분 오셨는데요. 이장님하고 좀 혹시 소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소개 좀 해주시고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우음도 이장 윤영춘입니다. 이렇게 우음도에 오셔갖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려하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 생태환경에 대해서는 전문가분들이 계시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게 없고요. 단지 저는 우음도 자체 그 주민들이 다 떠나시지 않습니까? 아까 이용철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주민이 있는
그 환경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게 좀 안타깝고요. 제가 한 6, 7년 전에 그 통영에서 배 타고 한 3, 40분 정도 가니까 장사도라는 섬이 있었습니다. 거기도 저희 동네 같이 개발이 돼 있는 데인데요. 거기는 주민이 거기에 그 섬에서 관여를 해갖고 참여를 해갖고 거기는 그런 형상이 조성됐는데요. 또 뭐 주민이 가고 싶으면 나가고 또 살고 싶으면 거기서 동네를 개발하는 목적이 있었는데요. 저희 동네도 거기도 관리사동 같은 거 지어갖고 막 주민들 참여하고 그랬거든요. 저희 동네도 그런 식이 되면은 주민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짧게나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제일 가장자리에 계신 분 말씀. 네. 전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자리에 이렇게 참석한 거냐 그래도 고맙습니다. 네. 지금 아까 그 한정 면허, 어업 면허 말씀하셨는데요, 인영배 대표님. 한정 면허를 추진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지금 나와 있다는 말씀인가요? 한정 어업 면허가? 그건 뭐 계속 추진 중에 있었고요. 그 시어 이용 관리에 대한 뭐 위원회도 뭐 만들어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냥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마디 더 드린다면 아까 황순조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원래 이게 경관팀에서 음도 생태공원을 그렸어요. 그런데 거기 제가 자문위원을 하면서 아까 같은 학교 그대로 다 보존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그냥 이건 또 뭐 이런 도상팀이라는 다릅니다. 그냥 다 부숴놓고 간 거예요. 주민들도 그런 내용을 공유를 이제 저거 확실히 안 되기 때문에 아쉬운 게 그냥 부수고 간 거. 맞아요. 그대로 놓고 그걸 더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본은 돌돌이 코스 이런 건 다 수자공사가 아마 그런 걸 해주기로 한 거고요. 그걸 모토로 해서 공원을 그려라. 그런데 아까 같이 나온 말씀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수자공사는 생태공원 만들어서 화성시가 기부 찬합하고 갑니다. 그리고 화성시가 받아서 그걸 운영을 하는데 지금 나온 그런 말씀들을 종합을 해서 거기에 맞는 그림을 그려서 조성을 하면 좋겠다는 거고요. 저는 수자공사는 여기 13만 인구가 들어오면은 그 사람들이 그냥 즐기는 공원 만드는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이거하고는 전혀 생각이 알겠습니다. 다릅니다. 예, 네, 예. 네. 화성시 생태관광 담당자 분은 아까 그 말씀 외에는 충분하신 건가요? 네. 아까 좀 화두를 키워드를 말씀드렸는데. 네, 시청 관광진흥과 박대진이라고 합니다. 일단 아까 질문 여러 가지 이제 논의 중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계셨는데요. 일단 그 사실 뭐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고 일단 제가 그동안 생태관광이라든지 또 도 공모를 통해서 진행해왔던 이 생태관광 거점 조성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이제 오늘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이제 행정기관 하고 그러니까 시와 도에서 일단 검토를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화두를 좀 던져주신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화성시의 생태관광은 사실 지자체 간에 일단 저희는 이제 관광부서이기 때문에 대중관광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그 기초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사실 생태관광 프로그램 자체를 시작한 지가 채 5년이 안 됐습니다. 실제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들은 일단은 관광부서에서 다룰 수 있는 여러 가지 범주를 사실 조금 넘어선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환경재단이 얼마 전에 이제 발기인 대회를 하셨고 앞으로 사실 탄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시장님께서 갖고 계시는 일단 관광의 일단 모토는 일상에서 만나는 관광에 이 말씀은 관광부서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환경이라든지 생태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발굴이나 활성화라든지 거기에서 그런 것들을 사업화하는 데에서 구분해야 하는 행정기관만의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명확히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건 이거고 이 방향으로 꼭 나가야겠다. 자, 이 부분은 방금 필요한 부분이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검토해야 되고 같이 이제 우리 재단이라든지 마을이라든지 조합이라든지 또 시와 같이
논의를 해야 하고 문제점을 좀 이렇게 뭐 활로를 그 해결책을 찾아가는 그런 어떤 시간이 또 공간이 필요한 어떤 그런 내용들 지금 다루는 자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일단 이런 여러 가지 자리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같이 상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화성시가 순천만의 순천시와 같은 모델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은 국립공원공단 모형으로 갈 것인지 이런 정책 방향이 아마 검토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순천시는 순천만에 아주 사활을 걸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참조하시고요. 지금 K워터는 이게 좀 어정쩡하다는 느낌을 오늘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K워터 사장님을 만날 일이 있는데 그 화성시에 넘겨주고 뭐 떠난다면은 어디까지 떠나는 건지 한번 제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환경처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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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시면 지금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발언을 안 하신 분이 거의 없으신 것 같고요. 지금 원론을 총론을 발제해 주신 분들께 짧게 좀 소감을 좀 듣겠습니다. 지금 옆에 임영배 대표님은 그 환경운동의 맹장이신데 이게 지금 생태환경과의 관계가 조금 어떻게 된 것인지, 그다음에 또 아까 마지막 그림에서 황은주 교수님은 플랫폼 그 말씀을 하셔서 이제 서정철 대표께서 그 자리에 이제 이 시아워 지속 재단이 가면은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거 조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제1발제에서 이제 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부분은 이제 생태 쪽이고, 이 자원을 어떻게 잘 보존하는 데 있어서의 그 지역 주민들에게 역할, 또 그 역할에 따른 어떤 페이먼트, 이제 이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한 가운데 이제 우음도 같은 경우의 사정은 예전부터 좀 많이 알고 있었고, 또 우리 윤영배 위원장님을 통해서 이제 어떤 방법으로 이것이 좀 잘 소통이 되고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었기 때문에 제가 제 발제 자료에 딱 한 장을 그냥 끼워 넣습니다. 지금 이제 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그 어떤 커넥 포인트를 좀 만들고 싶어서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신 거 너무나 공감이 가고요. 우리 이영철 교수님 또 윤영배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참 지역 주민 없는 생태관광 이거 가능하겠느냐, 뭐 정말로 가능하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생태관광진흥 법안에 같이 이렇게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여러 볼 때 생태 이념이라는 게 뭐고, 거기에서의 그 지역민 또 지역민의 그 저희 주어져야 되는 베네핏, 이런 것들이 지속 가능하고 어떻게 연관되는가에 대해서 자꾸 이제 고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들이 정말 아주 크게 다가왔고요. 그나마 참 다행스러운 건 우리 박혜영 이사님이 이 생태관광 협동조합을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우려가 있고 아직도 준비해야 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또 이렇게 또 싸부작 하면서 이렇게 성공리에 가시고 있다는 거 굉장히 참 높게 평가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이제 너무나 다양한 구슬들이 많이 지금 준비되어 있고, 또 거버넌스 쪽에 대해서도 빵빵하시고, 콘텐츠들은 다 좋은데 그렇다고 과연 이 우음도라는 큰 무대 속에서 이 주민들이 어떻게 여기에 살붙이고 어떻게 땅에 비비면서 이런 것들을 실체화할 수 있겠느냐, 이제 토지 문제가 결국 문제일 것 같아요. 지금 보상도 다 이루어졌고 지금 이제 토지 소유주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아까 이 사장님 너무 답답하시니까 사회적인 합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뭐 이제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이 대목에서 그냥 가장 현실적으로 드릴 수 있는 그 어떤 제안이랄까, 이제 그런 거는 아까 제가 한 페이지 거기다 그려 넣었던 것처럼 다행히 그래도 2006년도에 그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자선에 관한 국민식탁법이 만들어지면서 그 법 19조의 보전협약이라는 그런 제도가 하나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원래 이 법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런 토지 같은 것들을 매입을 해서 그걸 잘 가꾸려고 했었던 건데, 우리의 그 현황이 그렇게 토지를 이렇게 매입하고 이러는 게 쉽지 않은 거였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투 트랙으로 그런 보존 협약이라는 기능을 넣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저희들이 여기뿐만이 아니라 또 금강수계권에서 대청호 그쪽 일원에서 그 수계 지역의 그 토지 매입하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들 다 이제 좀 짐작하고 계실 텐데 그런 것들을 조금 그래도 좀 같이 해소하는 방안으로 보존 협약이라는 제도를 거기에다 지금 이렇게 저희가 접목시켜 보고 있고 거기에 이제 수자원공사가 관심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수자원공사는 이제 그 수계 지역에 물론 그것이 우선이지만 여기 시와워 이쪽 권역에서도 이 우음도 일대의 토지를 꼭 이거를 지금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나온 이런 말씀들이 좀 구체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좀 잘 디자인을 해볼 건데 구체적으로 협약이라는 것은 여기에 지금 지역 협의체도 만들어져 있고 거버넌스 구축 기반도 만들어져 있고 하니까 이 지역에서 좀 이미 다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수자원공사하고 저희 국민시탁법의 보존 협약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토지를 혹은 뭐 수면을 이용하는 이용권의 안정화를 담보받으시면서 거기에서 디자인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뭐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차피 이제 윤 위원장님도 깊숙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계시고 저희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런 현장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보니까 조금 더 저희의 역할 플랫폼으로서 저희들이 어떤 기여를 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조금 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계기가 돼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차후에서 이렇게 말씀들을 좀 나누시면 수자원공사하고 그래도 어떤 경로가 좀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 생태관광이라는 게 오늘 주요 키워드니까 생태관광이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환경운동으로만 이렇게 포커스를 맞춘다면은 활성화는 또 조금 어려운 어떤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밸런스가 잘 이렇게 맞춰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저희가 또 한번 이렇게 전제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말씀 고맙습니다. 그 보존협약이 좀 국민신탁이 농사도 짓고 고기도 잡나요? 네, 저희들이 그 협약의 내용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여기에 그 분교 같은 거 옛날에 우리 네네, 제 말은 그게 이제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나 주민들이 네 하실 수 있죠. 하실 수 협약의 내용에 있도록, 따라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죠. 디자인하는 거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영철 교수님 아까 뭐 오키나와까지 우리 갈라다가 지금 그 제가 브레이크를 걸어서 못 갔는데요. 자 간단하게 좀 보충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제목이 우음도 생태 관광 발전 방안인데 혹시 뭐 발전 방안 오늘 좀 우리 박희영 기사님 뭐 좀 도움이 됐습니까? 오늘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제가 그 네 가지 그러면 저는 이렇게 그 우리가 보통부터 하다 보면 초심으로 돌아간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음도 생태관광을 왜 하는지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지금 이 시점에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싶어서 제가 했는데요. 저는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우리 화성 시청에 그 지질공원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본도 지금 생태 관광만 하니까 잘 안 되니 법 만들어 가지고 막 경쟁했는데 잘 안 되니까 그거를 단체가 우리가 반대입니다. 법인을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이 있던 거를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굉장히 완화시켜 활동하는 거. 그 아까 전에 제가 그거는 좀 마음에 들었어요. 상치질. 그 치질공원에 하면서 생태 관광 개념을 가지고 관광을 하면은 이것도 우리가 생태 관광을 인정을 해주자는 걸 우리끼리 좀 어떤 어떤 규칙만 정하면은 상당히 저는 좋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본도 그래서 지금 작년에 19개를 일반 여행사들한테 막 맡긴 거죠. 단체나 아무한테 맡겨서 그 대신에 협회에서 규칙하고 아주 생태 관광 개념에 하는 건가 막 그런 걸 사실은 일본에서는 요즘 그런 용어를 통틀어서 뉴 투리즘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관광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합쳐서 우리말 짬뽕을 해서 여기 갈 때까지는 그린 투리즘, 저까지 가서는 생태 관광, 더 가서는 또 헬스 투리즘, 건강 가는 거 이렇게 이제 그 관광을 쭉 하다 보면은 구역구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루에 3개 하는 곳도 있어요.
장소에 따라서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막 그런 것도 우리 우음도에서 한번 해보면은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오늘 뭐 키워다가 지역 주민에 의한 막 그런 걸 했는데 제가 학교에서 생태 인류를 하면서 관광 인류학 6년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념이 제가 6년 동안 강의하면서 사람이 왜 관광을 하는가? 사람이 왜 관광을 할까? 그게 제가 마지막에 이제 여기서 답을 좀 같이 찾아보자고 제가 뒤에 그 루소 얘기도 넣고 뭐 괴테 얘기도 넣고 막 이랬는데요. 하여튼 저는 우음도가 그런 우리가 그 마음에 여러 가지 그 아까 전에 우리 황순주 팀장께서 떠난 사람들, 남은 사람들, 기억하는 사람들이 우음도를 지켜야 돼서 저도 그런 동감합니다. 그 세 타입이 이 우음도를 지키면은 분명히 우음도는 가치가 올라갈 것이고 새로운 그 발전 방안으로 하나로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자원은 많은데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제 뭐가 세 마리라도 꾸며야 보배라고 뭐 그거만 잘만 꾸미면은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충분하게 화성시 관광 협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뭐 저보다 더 현장에 많이 하셨으니까 잘 하리라고 보고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교회는 안 다닙니다만 아멘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재하 이사장님, 이제 저희가 대미를 장식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동안의 리더십을 잘 보여주셨는데 이제 시작이라고 하니 은퇴를 못 하시겠어요? 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몇 년 전에 어려운 시절에 그 이사장을 취임을 해서 고비를 한번 넘기고 왔던 부분도 좀 있었고요. 그 좀 열심히 앞만 보고 오다 또 코로나 때문에 또 한동안 지금 좀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지쳐 있는 상태에서 또 이제 이 우음도 생태환경 포럼이라는 거를 오늘 좀 시작을 했는데 그 지쳐 있는 그 생각들이 이걸 이 부분들을 어떻게 즐길까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즐겨야 될 수밖에. 그런 생각으로 살아왔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건 뭐 즐기기엔 너무 힘든 상황이 또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포럼을 하면서 이제 각계각층의 이제 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 그 에너지가 들어오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새롭게 가는 하나의 방식이 여기서 또 나오는 거구나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흥분이 됐고요. 또 오늘은 시아오 안에 음도라는 이 작은 스팟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포럼을 하고 있고 토론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아까 좀 얘기했지만 이 플랫폼 얘기가 오늘 좀 많이 나온 단어 중에 하나인데 시아오 안에서는 이 음도라는 요 조그만 마을이 시아오 안에 하나의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돼야만이 또 좀 시아오에 어떤 울림이 좀 있고 또 여기 모인 분들이 비슷한 곳을 향해서 가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각계각층의 분들을 만났다는 게 참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어려운 시기에 먼 길 와주셔서 좋은 토론 해주셔서 고맙고요. 또 내년에도 서 대표님 또 이렇게 이런 음도 포럼이 내년에도 갈 수 있게끔 좀 재단에서 좀 협조 좀 많이 해주시고 또 시흥시도 마찬가지일 거고 화성시도 마찬가지일 거고 K워터는 가셨는데 또 이런 포럼이 좀 지속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네. 자연이 시인을 만드는지 인영배 대표님이나 이지아 이사장님 마이크를 잡으시니까 참 말씀을 웅변을 잘 하시네요. 말씀. 네, 그러세요. 네, 잘 들었습니다. 재단은 제가 아까 그 돈의 모임이라 했으니까 아마 두 재단이 좌우로 있어서 아마 틀림없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윤영배 대표님도 그렇고 지금 황선주 팀장님도 그렇고 이 문화 서비스를 많이 말씀하셨고 거기에 민속 거점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닿는 말로 좀 조언을 드리자면 우선 사람이 살 수 있는 권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소유권이 아니라도 이용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향해서 토지 질서를 좀 확보를 해서 거기에 여기를 기억하는 사람들이나 떠난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살 수 있는 그 거점이 마련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있어야 어촌계 복원도 가능하고요. 어촌계가 되자면 한정어업 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사람이 살 수 있어야 어민이 있어야 한정어업 면허가 나오고 어촌계도 조성이 되고 그렇게 해야 또 민속이 계승이 되고 그렇습니다. 제주도 실태 조사를 가보면 당제가 매우 소홀하고 당집도 지저분하게 관리하는데 그것은 그 문화가 사라진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아오의 당집도 복원하시고 한다는 것은 그래도 희망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통해서 저도 이렇게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고요. 우리 참석하신 또 원론을 이렇게 준비하신 분들도 아마 많이 체계를 잡으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두 분 하원지 교수님, 명철 교수님께 이후에 정책적인 필치가 나갈 때 사실 여기는 생태 마을도 아니고 생태 관광 지역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주식회사 모형은 작년에 5억 8천만 원 매출을 올렸다가 금년에 2억 2천만 원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 협동조합 모델은 그거보다는 그래도 우수한데 경기도청과 화성시청에서 그런 공공위탁사업 같은 것들이 힘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어려운 시절에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좀 정말 맨 땅에 생태관광을 하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원도 없고 여기 무슨 그런 공용화를 해석지는 문화재지 이게 그 무슨 자연공원법이나 자연환경 보존법에 한 것도 아니고 그런 데서 참 이렇게 생태관광을 하시네 하는 그런 참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를 만났는데 오늘 두 행정기관에서 오셨으니 마치 좀 이게 계속 이어지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제가 사회자로서 아주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치기로 하고 마이크를 우리 박희영 상임이사님께 넘겨드리겠습니다. 예, 긴 시간 진행해 주시고 토론까지 잘 또 정리를 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긴 시간 진행해 주신 자연환경 국민신탁의 전재경 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발이 넓어서 모든 분들 모신 것은 아니고요. 그 우음도에 주민이 없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주민의 뒷배가 되기 위해서 울타리가 되기 위해서 협동조합 만들었고요. 그리고 전국에서 지금 생태관광 하기가 좋은 여건을 갖고 있지 않은 화성시에서 사실 생태관광을 하면서 많은 뭐 위기도 극복하고 하면서 맷집이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올해 올해 코로나라고 하지만 어쨌든 연말이 거의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분들 관련 기관분들 모신 이유는 앞으로도 우음도에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이 자리에 오신 만큼 더 많은 관심이 생기셨을 것이고 앞으로 책임감을 갖고 저희 이 생태관광 사업에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모신 이유고요. 오늘부터가 시작이다라고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포럼의 영상이 모두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발언 해주신 분들 계실 거예요. 네, 오늘 저는 완전히 다 집중하진 못했는데, 네, 완전히 다 집중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영상을 다시 되돌려 보면서 누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곱씹어 보면서 향후에 우음도를 중심에 놓고 향후 어떤 발전 방안을 모색할지를 고민하는 첫날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